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답 잘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춤출 듯 기쁩니다. 그래서 적절한 문제를 찾고 질문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찾았으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7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작성자님은 리덥스 땡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조동사 정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동사에 대한 강의가 따로 있나요? 4, 5강에서 준동사 파트 배웠는데 거기도 어렵고, 자, 그 다음에 4, 5강에서 들은 걸로는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은 준동사 파트와 관련된 것인데, 준동사는 여러분들 문제풀이까지 하면 총 5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해서 10분 안에 지금 녹여서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말입니다. 준동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답변을 좀 드릴 텐데, 조동사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조동사는 왜 내가 강의를 안 하지? 자, 조동사는 출제 포인트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답으로는 이제 투부정사도 나오고 ing가 붙은 아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ed도 나오고 동사 뒤에 s도 붙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와 관련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조동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뭐 하나씩 그 정보를 드리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분량도 좀 적고, 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다른 적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뤄보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그래서 조동사 뽀개기가 되겠고요. 자, 먼저 개념부터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그 조동사는 일단 뭐 반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동사. 반말쟁이죠. 동사. 조자가 원래 도와줄 조자잖아요. 그래서 조력자, 조원 이럴 때 많이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동사가 있어야 그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동사를 도와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는 구조 자체가 조동사 플러스 자, 동사 원형의 구조만 띄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요 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조는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조동사는 종류가 총 6가지인데요. 자, 하나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예 토익에서는 조동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서도 자, shall이라고 하는 아이는 거의 용도가 폐기된 아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4개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알려드리면 will 되겠습니다. will 과거형은 would가 되겠죠. will 하면 헬리코백터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서 유산균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를 도와주는 자, 그런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정리를 해보면 I will visit JHK, 제 이름이죠. Next Monday 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can과 could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런데 의미가 2가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의 뜻만 알고 있지만 1번은 똑같은 뜻인데 능력이고요. 2번은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요거는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정리하면요. 자, 첫 번째 예문은 she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That can be true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일 수 있어 라고 해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may가 있죠. may는 과거형이 might가 되겠고요. may도 뜻이 2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허락의 뜻이죠. 뭐뭐 해도 좋다. 두 번째는 can보다 낮은 가능성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예문으로 정리하면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아요. May I help you? 뭐 점포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도와드려도 될까요? 혹은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런 표현들 이제 구어체에서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능성의 뜻은 자, 위쪽에서 썼던 예문을 똑같이 써볼게요. That may be true 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일지도 몰라. 사실일 수 있어보다 낮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shall이 있는데요. 자, shall은 과거형이 shou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will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즘은 will한테 밀려갖고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I shall be in Toronto next week 이렇게 얘기하면 나 다음 주에 토론토에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문장은 I will be in Toronto next week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shall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shall의 과거형인 should가 자 이제 과거형이 아니고 독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의무와 당위성이고요. must보다 좀 약한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자, 그래가지고 you should call her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 여자한테 당장 전화해야 돼. 전화하는 게 다 맞지.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must가 있겠습니다. 근데 must는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형이 없어요. 네, must는 그냥 must 하나만 있습니다. 과거형이 없고요. 자,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뭐 해야만 한다의 의무의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추측의 뜻도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요. You must call her right now. 앞쪽에 should라는 should 예문에서 보여드렸던 거 똑같이 써봤어요. 요게 더 셉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e must be a famous actor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임에 틀림이 없어. 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동사 5개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조동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동사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일반 동사를 이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얘네들을 조동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걸요? will 대신에 뭘 쓰죠? be going to 쓰죠. 그죠? 그 다음에 can 대신에 뭘 쓰죠? be able to 들어봤잖아요. must 대신에 have to를 쓰죠.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왜 태어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자, will 대신에 쓰는 be going to를 설명드리면 예문으로 자, I'm going to visit JHK next month 이렇게 얘기하면 I will visit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be able to인데 be able to는 이제 재밌는 것은 can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누구만 담당한다? 능력의 뜻만 담당합니다. She's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 영어 할 수 있어는 can 대신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문 중에 자, that can be true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that is able to be true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능성의 의미로는 be able to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have to가 있는데 이거는 must 대신 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의무의 뜻으로는 have to를 쓰지만 강력한 추측의 뜻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You have to call her right now. 이거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he has to be a famous actor.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추측의 의미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일반 동사의 꼴을 가진 그런 조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 왜 태어났을까요? 조동사 쓰면 되는데 왜 태어났어요? 자,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끔은 조동사를 2개 연속으로 쓰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뭐뭐뭐 할 수 있어야만 한다를 예문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can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는 must잖아요. 그러면 must, can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데 조동사를 이렇게 쓰는 법은 없어요. 조동사는 동사 주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본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쓰려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문으로 정리하면 You must can finish it soon. 너는 그것을 곧 끝낼 수 있어야만 해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You must be able to finish it soo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납득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조동사들을 겹쳐서 쓸 수 없기 때문인데 현대 영어에서는요. 실제로 이렇게 대용할 때만, 그러니까 대신 쓸 때만 쓰여라 라고 태어난 이 아이들을 조동사 대신에 그냥 조동사 자리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조동사를 겹쳤을 때만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픽이 하나 남았는데요. must가 남았습니다. must 앞쪽에서 과거형이 유일하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은 쌤, must의 과거형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의무의 뜻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대안이 있어요. 누가 있죠? have to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had to로 과거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she had to call me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녀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를 had to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누구죠? 강한 추측의 의미로 must를 썼을 때 이때는 과거를 어떻게 쓸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요. 뒤쪽에 동사를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쓰시면 자, 바로 과거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she must have left it at home.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녀가 그것을 집에다가 남겨두었음에 틀림이 없어 라고 하는 과거 표현이에요. 자, must가 강력한 추측의 뜻이 있는데 요때 과거 표현은 must have pp. 빨리 발음하면 must have left, must have left, must have left 요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정도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이제 다 됐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아이템을 더 알려드리면 얘네들 말고 수거형 조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뜻만 좀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used to가 있죠. 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게 있고요. would rather 라고 하는 표현도 토익엔 잘 나와요. 그래서 자, 1번에 뭐뭐 하는 편이 낫다, 2번에 뭐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had better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better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better, 침뱉. 자, 좀 더 이제 많은 수거형 조동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익에는 이 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동사와 관련해서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거짓말쟁이 같긴 한데요. 조동사와 관련해가지고 특별용법들이 되게 많아요. will은 제가 미래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will의 특별용법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10분의 강의를 통해서 다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자, 알려드릴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익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ould라는 동사가요. will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I would drink a cup of tea at night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티를 한 잔씩 마시곤 했어. 불규칙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ed 같은 경우에도 조동사로 쓰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수능에서만 그런 거고 토익에서는 일반 동사로만 자 사용이 되니까 자 상관없는 얘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조동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의 신발 사이즈 점수가 항공모함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조금씩 매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slowly but surely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